네, 안녕하세요. 주니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식사 및 영양 관리 해가지고 뭐 했죠? 뭐 식사의 종류, 일반식, 뭐 잘게 썬 음식, 그리고 갈아서 만든 반찬 음식, 그리고 경관식 막 이렇게 배웠었죠. 네, 어떤 대상자들한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식사할 때 자세, 그리고 주의사 이런 것들 저희가 배웠습니다. 혹시 이 강의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섭취 요양 2-1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 2-2 섭취 요양에 대해서 투약 돕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돕기는 약이에요, 약. 네. 약을 주는데 우선 이 기본 원칙을 보면 정확한 약물, 그리고 정확한 대상, 그리고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투약되도록 돕는다. 이거는 병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요. 의료진한테. 왜? 정확한 약물이어야 돼요. 주고자 하는 약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대상자. 환자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쵸? 특히 간호사가 옆에 A라는 환자한테 줘야 되는데 B라는 환자한테 잘못 주면 안 돼요. 이 투약에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정확한 용량. 양이 반으로 줄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돼요. 네, 주사가 됐건 먹는 약이 됐건. 그리고 정확한 경로. 정확한 경로 같은 경우는 입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혈관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엉덩이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또 콧줄로 먹는 경우도 있고 이 경로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또 식전, 식후, 식간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정확하게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칙 5가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일단 두 번째, 투약 후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이상 반응이라는 거는 여기다 적어둘게요. 부작용을 말합니다. 부작용. 네. 페이지. 죄송해요. 페이지는 233페이지. 교과서 표준교대 233페이지입니다. 네. 이상 반응은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했을 때 어때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기본 원칙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네. 시험 문제는 이 돕는 방법에서 나오니까 돕는 방법의 별표. 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교재에 같이 밑줄을 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1. 약의 종류에 따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하는 약이 있으므로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는다. 밑줄 여기. 선생님들이 임의로 가루로 빻거나 쪼개거나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사실 가루약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서 가루로 빻은 것이지 막 임의로 가루로 저 사람 못 삼키니까 가루로 줘야지 하고 이렇게 빻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이거 나오죠. 밑줄 끄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네. 임의로 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당연히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그 음식으로 따지면 유통기한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4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4번 답이줄. 처방된 약만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 용량, 정확한 약물, 이렇게 정확한 경로, 정확한 대상자에게
그 약 위에 어떤 것을 섞어주면 안 됩니다. 자, 5.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응급사항이 됐을 때, 그리고 잘못 일이 일어났을 때는 보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꼭 알아두기,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밑줄, 자, 혈압약 동그라미. 자, 금식인 경우에도 이렇게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된다 해서 혈압약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고 밑줄 그어주세요. 네, 문제 잘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만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경구약 돕기. 경구약은 말 그대로 입으로 먹는 거예요. 알약, 물약, 가루약 이런 것들 다 경구약이죠. 자, 준비 물품에서는 쭉쭉쭉쭉 보시면 빨대, 예, 밑줄 쳐줄게요. 아니, 준비 물품에 빨대가 나왔네요. 왜 약을 먹는데 빨대가 필요하냐? 바로 치아 착색 방지예요. 약 중에 우리 치아 색깔을 바꾸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뭐 철분제제라든지 그런 물약 같은 경우는 치아가 까맣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빨대를 이용해서 목 깊숙이 넣어서 쪽 빨아 먹으면 이 치아에 닿지 않고 바로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대 씁니다. 이유는 왜 쓰냐 했을 때, 빨대를 왜 쓰냐 했을 때 치아 착색 방지에서 별표 쳐주세요. 자, 경구약에서는 이 빨대가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1번 물과 비누로 손 씻는다. 2번 약 포장지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자, 이름 확인합니다. 정확한 대상자 이름 확인하고요. 3번 대상자가 입으로 약을 삼킬 수 있는지, 금식인지, 오심이나 구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우리 첫 번째 강의 영양관리에서 첫 번째에서 배웠죠. 네, 꼭 알아두기. 약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자, 선생님들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몸을 만질 때는, 무엇을 또 제공할 때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가 먼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씻고 무언가를 한다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따로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이해만 하면은 이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쵸? 대상자를 만지기 전, 무언가를 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고, 또 피나 콧물이나 배설물이나 이런 거 만지기 전에는 또 손도 씻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장갑도 끼고, 비닐장갑도 끼고. 네. 차차 제가 더 계속 반복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넘기시면은 4번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밑줄. 자,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밑줄. 자, 반자위라는 거는요, 변경 파트에서 배우시겠지만, 자, 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반자위는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쵸? 똑바로. 그림 못 그립니다. 제가 죄송해요. 똑바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반자위라는 거는 이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너무 세웠네요. 죄송합니다. 자, 사람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앉혀 놓는 거예요. 침대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침대 머리를 올려서 이렇게 살짝 올려드리는 거. 우리 아까 그 전 시간에 식사할 때 상체를 올리거나 머리를 올리거나 침대를 올린다 했을 때 몇 도에서 몇 도? 30도에서 60도. 네, 반자위는 30도에서 60도가 되게 한다. 이거 적어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거나 약간 반 앉은 자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앉은 자세가 아니고요, 비스듬하게 앉은 자세를 반자위다 한다. 각도는 30도에서 60도, 침상 머리를 높이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약 먹일 때도 똑같습니다. 다음 5번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이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물에 먹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약의 용량을 확인한다. 아까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그리고 정확한 대상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최대한 깨끗하게 주려고 노력합시다.
7번 가루약, 알약, 물리약의 투약 방법에 따라 약을 준다. 그렇죠. 다 방법이 다르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안내를 해주고 투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이 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밑줄, 약을 잘 삼키고 위 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 밑줄.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이유는 잘 삼키고 위 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다. 정리하시고요. 자, 9번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약을 딱 다 줬어요. 물도 줬어요. 근데 꿀떡하고 삼키는데 안 삼키고 입 안에 남아있는 경우, 삼키는 신용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을 먹는 척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입을 벌리게 하거나 밑줄, 질문 밑줄, 질문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게 한다, 또 질문한다. 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투약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질문하거나 입을 벌리게 한다. 우리가 그 식사에서는 밥 먹고 있는 동안 질문을 한다, 안 한다? 밥 먹고 있는 동안에는, 식사 중에는 질문 안 한다.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쵸?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립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막 말 시키거나 막 대화를 유도하거나 하시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잘 씹지도 못하신다. 근데 약을 다 드시고 나서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자, 약을 먹으면서 기침하거나 구토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다음 물품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마지막에도 이제 손을 씻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이라고 돼 있죠. 가루약은요, 숟가락, 밑줄 칠게요. 가루약은 동그라미 하고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밑줄 칠게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에 조금씩 주입한다 해서 쏴주는 거예요. 자, 가루약은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숟가락 그리고 주사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주사기는 바늘을 당연히 제거해야겠죠. 안 그러면 입을 쑤셔버릴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자, 그리고 알약은 어떻게 하냐?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 손으로 옮긴다. 자, 알약은 동그라미, 약병에서, 첫 번째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자, 첫 번째 약뚜껑으로 우선 옮깁니다. 그 다음에 뚜껑에서 손으로 옮긴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병에서 바로 손으로 옮긴다면 맞아요, 틀려요? 약병에서 손으로 옮긴다는 당연히 틀려요. 그러니까 순서를 꼭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내 손에 닿았으면, 아마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사람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게 또 손이라고 하잖아요. 손이 그만큼 세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알약을 막 만지고 다시 약병 안에 넣어버리면 그 약병 안에 있는 새 약들이 다 오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결과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손은 마지막에, 그래서 만약 만지더라도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다. 밑줄. 자,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두세 번 나누어 투약한다. 밑줄.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주거나 가루로 빻거나 하면 안 되고 두세 번 나누어서 투약한다. 기억하시고요.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입 안에 넣었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 안에 넣어준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을 떨어요. 그리고 입 안에 넣었다가 떨어뜨릴 경우가 있을 경우, 떨어뜨릴 것 같으면은 직접 선생님이 입 안에 넣어준다. 밑줄.
불안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아까 그랬죠? 물을 충분히 주는 이유, 잘 삼키고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밑줄, 그리고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자, 계량컵은 눈금이 있는 거예요. 눈금이 있는 컵, 아까 준비물에 눈금이 있는 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는데 땅바닥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들어야 돼요. 밑줄. 자, 계량컵은 눈높이에 들고 따릅니다.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 투여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약 뚜껑이에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바닥에 놓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 놓을 때 뚜껑의 위,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가 뒤집어서 바닥으로 가게. 아이고, 그림 너무 못 그리네요. 여기가 위에요, 위. 그러니까 반찬통 우리가 뚜껑 열죠. 그랬을 때 뒤집어서 이렇게 안쪽이 천장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뒤집어서 놓잖아요. 왜? 우리가 김치 그런 뚜껑 같은 거나 반찬 뚜껑을 그 안쪽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놨을 때 먼지나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게 안을 묻어버리면 그 그대로 또 반찬을 닫아버리면 그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뚜껑의 위가 바닥을 가도록 중요하니까 기억을 꼭 해주세요. 너무 잘 나와요, 이거 시험 문제. 그리고 눈높이로 들고 있다. 물약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러면 나옵니다. 아무튼 넘기실게요. 자, 옆에 보시면 꼭 알아두기, 이거는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병에서 약 뚜껑을 옮기는 손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배웠죠? 네. 그리고 물약을 다룰 때도 동일하다. 물약도 한번 딴 거를 다시 담으면 안 돼요. 찝찝하잖아요. 버리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따랐다. 너무 그리고 넘쳤다. 이러면은 버리시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물약은요, 이렇게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선생님들. 옆에 보시면 꼭 알아두기. 여기 보시면, 자, 뚜껑 여기 안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 지금 바닥에 닿고 있고 안쪽은 천장을 보고 있어요. 이러한 모양으로 뚜껑을 열어야 된다. 네, 이 바닥이 땅바닥에 닿으면 안 된다. 그거고요. 약을 따르기 전에 여기 보실게요.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고, 밑줄. 약을 따르기 전에는 어떻게 해라? 흔들어라. 그리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자,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을 다시 집어넣는다? 안 돼요. 틀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별표.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자, 이게 선생님들도 물약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은 그 스티커 붙은 쪽에 물약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색이 변하거나 찡떡찡떡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티커가.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라야 어때요? 라벨이 없는 쪽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보시면 됩니다. 물약을 딸 때 이렇게 여기는 지금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반대쪽은 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를 때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라, 이 소리예요. 여기를 잡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스티커 붙은 쪽, 라벨 쪽으로 따르면 안 된다. 지금 여기도 그러시네요. 이게 만약에 물약이라고 봅시다. 물약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스티커, 라벨이 붙은 쪽을 지금 이 사람이 잡았죠. 그렇죠? 그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딸고 이렇게 세웠을 때 우리가 실수로 약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저분해지지 않고 스티커도 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별표 쳐주시고, 다음, 자, 약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이제 물약이기 때문에 끈적끈적하죠. 입구를 딱 깨끗이 닦아요. 그리고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해서, 용량이 적을 때는 이렇게 주사기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만약에 컵이 없어요. 컵이 없네요. 컵이 없는데, 컵이 없을 때 다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뭔가? 라고 했을 때 숟가락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약을 먹일 때는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돼. 치수가 있어야 돼. 치수. 정확한 양을 줘야 하기 때문에, 숟가락 같은 경우는 눈대중으로 그냥 한 숟가락 이렇게 하고 끝나거나 반 숟가락 하고,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눈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계량컵이 없다, 그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주사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용량이 적을 때 주사기를 쓰는 게 아니라 계량컵이 없어도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종이컵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정확한 양을 모르잖아요, 선생님들. 그쵸? 자, 그래서 계량컵과 주사기를 사용한다. 무침 주사기는 이렇게 바늘을 뺀 거예요. 바늘을 뺀 거.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꼭 알아두기. 여기는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다 드렸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안약이에요. 안약은 눈의 감염 및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히 약을 투여한다. 자, 이런 건 안 나와요. 네, 개념적인 건 안 나오고요. 자, 그냥 읽어보세요. 저것도. 준비 물품 보시면 깨끗한 비닐장갑,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시, 멸균솜, 그리고 안약, 꺼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 물품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멸균수는 무슨 뜻이냐? 멸균. 이 멸균을 알아야 돼요. 멸균. 균이 아예 없어요. 이 멸균이라는 거는 나쁜 균, 세균 말고 나쁜 균, 그러니까 나쁜 균도 좋은 균도 다 없는 상태. 무균, 무균이에요. 무균. 그래서 아포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주로 이런 멸균이라는 건 어디서 쓰느냐? 엄청 깨끗해야겠죠. 좋은 균, 나쁜 균도 없는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말보다 더 센 거예요. 소독은 나쁜 균을 죽이는 거고, 완전히 강력한 균들은 남겨져 있어요. 그래도 소독은. 근데 멸균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나 상처 치유할 때나, 또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있죠. 몸에 투여하는 것들,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말 균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멸균이라는 걸 써요. 멸균수, 멸균 장갑, 그리고 멸균 기구.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균을 사멸시켰다, 완전히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수술할 때 상처나 배를 열거나 심장을 열거나 뭐 가슴을 열거나 머리를 열거나 해도 이런 물들을 뿌려도 감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멸균이 됐다면은.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생리식염수는 몸의 체액과 동일한 농도이므로 혈관 안으로 투여하여도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좀 말이 어렵게 돼 있죠. 생리식염수는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물인데 약간 염분이 0.9%, 소금기가 1%도 안 돼요. 0.9% 정도 되는 물인데요. 농도가 그런데 이 소금물은요, 삼투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리식염수. 삼투압이라는 거는 농도가 높은 쪽, 낮은 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부어버리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붓기가 부종이 생겨버리는 건데, 자,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만 하는 거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는 소금물인데 약간 조금 드셔보시면 짭짤합니다. 근데 이 물이 우리 몸의 체액과 동일한 농도예요. 그래서 탈수가 되거나 조금 이렇게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탈수되거나 하면은 이 생리식염수를 줍니다. 줘도 이 생리식염수 소금물을 줘도 우리 몸에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체액과 동일한 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식염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안약.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한 거는 굳이 막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여기 밑줄 친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안약,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역시 손을 씻고, 그리고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한다. 정확한 대상자, 그리고 이름 확인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약품, 그리고 유효기간 확인했고 정확한 용량 이렇게 다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하고요. 대상자가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미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깨끗한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다음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섬으로, 자 6번은 다 밑줄 치셔야 돼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섬으로, 다 멸균이에요.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중요해요.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눈이잖아요.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 있는 데에서 귀 쪽으로, 코 있는 데에서 볼, 귀 쪽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쪽. 시험 문제에서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멸균수예요. 가장 균이 없는 거. 눈은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 걸로 닦아주셔야 돼요. 균이 있는 거 하면은 감염, 눈병 걸리겠죠? 더러운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중요한데요. 안약 투여 시 아래 눈꺼풀, 여기는 하안검이라 그럽니다. 하안검 밑줄. 자, 하안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댑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대상자의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자 밑줄 쭉쭉 아래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위로 당겨요? 아니요, 아래로 당겨요.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 이거 바꿔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아래로 당깁니다. 그리고 결막낭을 노출시켜. 결막낭이라는 표현도 알고 계세요. 결막낭은 여기 보이세요? 좀 더 확대, 안 보이시면 확대. 여기 결막낭 보이시죠? 이 결막인데, 낭이라는 건 주머니예요. 주머니처럼 무엇을 이제 눈물을 머금거나 머금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깠을 때, 밑으로 내렸을 때 빨간색 부분, 거기에다가 점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막낭을 노출하는 거는 내가 거기다 뿌리겠다는 소리죠. 노출하여 아래 눈꺼풀 하안검의 중앙이나, 자 밑줄 계속 쳐야 돼요. 중앙이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 연고를 투약한다. 1에서 2cm 높이. 이것도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자, 중앙이나 외측. 그러니까 가운데다 뿌려도 되고요.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뿌려도 되고요. 또 외측이면 어디예요? 외측 끝이에요. 끝. 바깥쪽 이런 데다가 뿌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중앙, 외측에서 뿌리는데, 이 약병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한다. 남의 눈에다 뿌리는 거기 때문에 높이 조절을 잘해야 돼. 너무 가까이서 하면은 모르고 눈을 찔러버릴 수가 있어요. 다치겠죠. 각막이 다치겠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 떨어져서 하는 건데, 1에서 2cm다. 숫자 나오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확대를 풀고,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비루관 여기에요. 여기 코 양쪽에 있는 거.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해서, 비루관은 코와 연결돼 있는 구멍이에요. 통로예요. 통로. 코와 눈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지 않으면은 이 안약이 코 안으로 다 흘러 내려가서 약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눈물 많이 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콧물도 많이 나죠. 그쵸? 괜히 이게 콧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눈물의 분비물이 코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루관을 눌러준다. 꼭 기억하세요. 네, 기억할 게 많죠. 한 문제에서 여기 다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문제가 뭐 예를 들어 47번 문제가 1번부터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가 5에 있고, 그리고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 노출하 이런 게 막 4에 있고, 그러니까 1, 2, 3, 4에 이 하나의 이 눈에 관련된 문제가 딱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출제자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방금처럼 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하면은 잘못된 거네, 틀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 친 거는 다 문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선생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장갑을 벗고 마지막에 물과 비누로 씻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 각막에 직접 점적 안 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적 안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는 거죠? 참고 보시면,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이 보호된다 해서, 우리가 결막나게 이렇게 중앙이나 외측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눈이 다치지 않게 또는 오염되지 않게 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알아두기는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또 개인위생 파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쪽 눈이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됐다는 세균이 많다는 거죠. 거기 균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있을 시에는 깨끗한 눈 먼저 닦고 감염된 쪽을 나중에 닦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되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안연고 보시면요, 안약 투여 방법 똑같아요. 이 안연고도 그 안약 투여하는 1번 6에서 6번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밑줄, 이렇게 조금 나와요. 처음에 딱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사용하지 말고 조금 짜가지고 처음에 나온 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연고에 또 균이 묻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눈은 되게 예민하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연고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탁 거즈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나온 걸 깨끗한 걸로 해줘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똑같아요. 하안검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잡아당겨 그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밑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것도 중요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밑줄. 아까는 투약은 뭐였어요? 안약은 뭐였어요? 안약은 1에서 2cm 높이 좀 떨어뜨려서 하라는 거고, 그쵸? 여기. 그런데 안연고는 높이가 아니라 길이에요. 가로 길이 2cm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쭉 짜준다. 그래서 안연고는 2cm 정도 옆으로 이렇게 짜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결막낭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고가 이렇게 묻었으니까 전체가 다 이제
발라줘야겠죠. 그러니까 3번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밑줄.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밑줄. 눈을 감고. 그 다음에 4번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고 뚜껑을 닦는다. 네. 아까 물약통 닦은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해서 대상자에게 눈을 감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연고가 밀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깨끗한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네, 밑줄 그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6번은 넘어가십니다. 손 씻는 거고요. 다음 귀약 투여예요. 귀약. 귀약은 네, 참고사항 여기 죄송해요. 귀약하기 전에 안연고 투여 시 주의사항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버리는 이유 외부 공기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린다. 균이 묻었을 때문에 버린다. 다음 귀약 투여. 귀약 투여. 귀약은 귀의 감염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투여한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준비 물품 넘어가실게요.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은 여기에요. 꼭 알아두기. 자, 귀약 투여 후 대처.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뒤쪽 밑줄. 그래서 이건 후상방으로 잡아 당겨야 한다. 귀의 윗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뒤쪽으로 잡아 당겨요. 이게 뭐냐? 후상방. 후상방이라는 표현. 귀는 후상방으로 잡아 당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귓구멍 입구가 넓어져요. 넓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약 넣기가 쉽죠. 자, 1번, 2번, 3번 넘어갑니다. 왜? 중복되는 건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제 수업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다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꼼꼼하게 중요한 것만 자세히 하실 거예요. 자, 4번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치료할 귀를 위로 옆으로 누워서 치료할 귀를 위로 이렇게 해줘야 그 바로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밑으로 하면 어떻게 선생님들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죠? 네, 위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자, 여기는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다음 6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자 밑줄,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약간 온수에 담근다 해서 이 귀약을 따뜻하게 한다. 귀약을 따뜻하게 한다. 여기 밑에 있네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밑줄 끄시고 귀약이 참고사항 보시면 귀약이 너무 차가우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에는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고막이 있고,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제 달팽이관이 있고 청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귀 입구고 귀 구멍이잖아요. 여기가 귀 바퀴고 귀 바퀴. 그리고 여기가 입구. 이거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 고막.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달팽이관. 죄송합니다. 방골이관. 그리고 여긴 청신경.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기관이 많은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여기서 여기가 웨이예요. 웨이. 그러니까 입구, 귓구멍에서 고막 앞에까지가 웨이예요. 여기까지가.
고막부터 여기는 이소골이라 하거든요. 청소골, 이소골 똑같은 말인데 이소골 뼈예요. 뼈. 고막을 지탱해주는 고막과 이소골 여기 앞에까지를 우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중이. 고막은 찢어져도 돼요. 왜? 성형술이나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근막을 떼어와가지고 붙이면은 다시 자라나요. 재생이 돼요. 그리고 웨이는 뭐가 있냐? 털이 있고 귀팝이 있어요. 귀지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데는 이 웨이와 중이입니다. 이소골도 뼈입니다. 그 고막을 지탱해주는. 근데 고막은 무슨 기능? 소리를 증폭시켜줘요. 막 떨림이 심해가지고 드드드드 막 떨면서 소리를 우리 청신경으로 증폭을 시켜줍니다. 소리.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소골부터 청신경까지 우리는 여기를 네이라고 합니다. 네이. 안쪽에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귀에서 선생님들 어지럼증을 느끼고요. 네이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고요. 그리고 전정기관에서 그거 평형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이가 고장이 나면은 우선 머리가 엄청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건 머리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귀에서 느낀다. 그리고 사람이 똑바로 서 있고 똑바로 걸 수 있는 거는 귀가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네이가 멀쩡하기 때문. 이게 고장이 나면은 막 비틀비틀 걷거나 요가도 못하고 평행봉도 못하고 그리고 걸을 때도 막 뒤뚱뒤뚱 넘어질 것처럼 평형을 못 잡아요. 몸의 균형이 없어져요. 그렇다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그냥 막 넘기셔도 돼요. 시험 문제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이걸 따뜻하게 해줘야 되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내일을 자극하면 어떻게 된다? 오심구토 어지럽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차게 하면 안 되고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온수 따뜻하게 해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귀약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바로 넣으신 분들은 정말 그거 위험한 행동이에요. 조심하세요. 7번 귓바퀴를 후상방 또 나왔네요. 귓바퀴를 후상방을 잡아 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술에 약물을 점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측면이에요. 측면입니다. 자, 그냥 귓구멍 가운데다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고막을 탁탁탁 때려버려요. 최대한 귀를 자극시키지 않도록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8번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합니다. 자, 5분간 누워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넣다 제거한다. 그래서 약물이 빠지지 말라고 그냥 느슨하게 끼워 넣는 겁니다. 10번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주사기입니다. 주사기가 아니라 주사 주입 돕기. 제가 강의가 길어지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 주사 주입 대상자에게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사 주입 꼭 알아두기 보시면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용보다는 주사 주입하지 않는다 밑줄. 선생님들이 주사기를 빼거나 주사 바늘로 찌르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수액 세트가 밑줄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밑줄. 그래, 수액 세트는 이거예요. 수액 세트 많이 보셨죠? 이거는 이제 방울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수액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수액 여기다가
꽂아요. 꽂아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액 세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어디보다 높게?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네, 기억하세요. 아까 비위관 할 때, 아까가 아니라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영양식 할 때 비위관 했을 때 비위관 주머니를 어디 높이보다 하라 그래. 높게 매달을 이렇게 걸어 놓으라 그랬죠? 비위관 할 때 영양액 주머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해서 중력에 의해 떨어지게 하세요. 해서 위장보다 높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액은 어디보다?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자, 선생님들 링거 다 맞아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피가 막 역류하게 수액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차 있는데도 막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 압력이 혈관보다 어때요? 수액 압력이 낮기 때문이에요. 수액 압력을 높여야겠죠. 그럼 높게 올리시면 됩니다. 더 빨리 떨어지고 싶으시면 더 높게. 예, 천장까지 닿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중력이 높아져서 툭툭툭 떨어지겠죠. 그렇게 높게 하면 선생님들 못 움직입니다. 네, 장난이고요. 아무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다음 3번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자, 수시로 확인한다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정맥 주입 속도를 수시로 확인한다지 선생님이 여기에서 조절한다. 속도를 조절한다.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들이 속도를 조절한다는 틀립니다. 조절을 하시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주사 부위가 붓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1번 보고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잠그세요. 그 다음에 관리자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2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1번은 잠그고, 첫 번째로 잠그고 그리고 보고합니다. 아까 죄송해요, 자꾸 아까라 그래서 그 비위관 할 때도 경관식 할 때도 콧줄이 빠지거나 비위관이 새거나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영양액을 잠그고 보고라 그랬죠. 똑같아요. 수액 조절기를 잠그고 여기를 잠그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버리면 잠깁니다. 잠그고 간호사나 시설장에 보고한다. 꼭 기억하시고. 자, 5번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이것도 밑줄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분에서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두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주사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 비비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하죠. 문지르지 마세요. 그거는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꼭 알아두게.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입니다.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봤고요. 다음에 약 보관이에요. 약 보관은 개인위생 파트서랑 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보관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한다. 네, 그렇게 하래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한다. 치매 대상자의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약상자에 잠금 장치를 한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약부터 보면요.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습기가 차지 않는다. 그리고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약 성분은 변질되지 않는다. 우리 알약, 가루약, 물약 이런 것들 보면요. 주의사항, 보관 방법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네. 햇빛을 피해야 된다. 네, 직사광선은 좋지 않습니다. 건조한 곳에 해야 습기가 안 차요. 가루약은 먹일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밑줄.
자, 다음 실업제. 실업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네, 실업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그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약병의 쓰임 보관법을 따르고요.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면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폐기한다. 밑줄.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색깔이 변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버려요. 냄새가 나면은 버려요. 이전과 다른 냄새면 무조건 다 버립니다. 폐기입니다. 그리고 시럽제에서 세 번째, 그 약 용기째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 변질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어야 된다. 반드시 덜어 먹자. 계량컵이나 스푼. 네. 그래서 쌤들 입을 대놓고 빨면 안 된다. 네. 우리 침에는 그 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식품을 먹을 때도, 반찬을 먹을 때도 덜어 먹는 게 좋죠.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으면 안 된다. 자, 시럽은요, 물약이에요. 물약. 그냥 적어 놓을게요. 물약을 따랐다가 다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알약도 마찬가지. 알약 통에서 덜었다가 다시 넣어라 말라? 넣지 마라. 손으로 잡은 거 넣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넣으면은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므로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한다. 밑줄.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된다. 자, 색깔이 변질된 거 버려야 되고, 냄새가 나는 거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그 다음에 안약, 귀약.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소음으로, 자, 밑줄 쭉 끌게요. 잘 닦아 상온에 그른진 곳에 보관한다. 에요. 네, 밑줄 친 것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 제가 이렇게 배설도끼 강의를 찍어서 또 올릴 테니까 선생님들 복습하시고요. 또 강의 찍어서 올릴 테니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